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예, 어때요? 원외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원외 대표까지 하고. 그렇죠. 예, 네. 제1야당에. 그리고 이제 원내에서 3주 딱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3주 해보니까 의원 생활이라는 거. 근데 뭐 지금 상임위 같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 실감이 나질 않죠. 일방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국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차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일정표가 있겠지만은 예.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그런 거부권 관행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게 일을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최근에-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도보다는 이거 최근에 이제 과방위에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예.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관계법들을 통과시킨 이제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아니 이렇게 가면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수 그냥 땡될 텐데 이걸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위원장님은 또 뭐 의견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전부 다 그냥 허공에다가 칼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양쪽 다. 양쪽 지금. 다? 예. 이거 뭐 법으로 올리고 거부권 맞을 줄 알고 올리고 그리고 거부권 때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그리고 이제 8표 표계산하고 재의결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뭔가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잡매 때려가지고 거부권을 다수 사용하게 가지고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예. 저는 추측할 뿐이고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은요?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 부속된 정당이니까. 예. 어차피 저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실이 여당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요. 예. 병략이라고 할까요? 전략이 아주 세밀해야 돼요. 예. 예.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가 이 뒤로 돌아서 치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완전 지금 하는 거는 우리 한 90년대 초인 사극 수준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냥 장군이 칼 들고 뛰어다니면서 적들을 막아라 이것만 외치고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면은 전략이 없잖아요. 예.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아, 그러면 좀 국민의힘의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원내 전략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지휘권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덜렁 뭐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만한 일 하지 않겠다 뭐 이래버리고. 아, 대통령이. 예. 예. 저는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 그냥 특이한 거 말씀드릴까요? 예. 이번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제명안을 이제 내겠다고 했잖아요. 아, 저 애완견 발언 때문에 네. 윤리위원회. 예. 그냥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동참할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해보니까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저와의 인터뷰도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동참 안 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실 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마당에 그거는 일단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함성득 교수와 네. 밝힌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 직접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함성득 교수의 말로 대통령의 말을 이재명 대표 전했다 이렇게 그 이제 말이 보도한 거예요. 거짓이라면 강하게 부인해야죠 지금 벌써.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어쨌든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그런 제명안에 대해서 서명하겠느냐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개혁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시죠 한번. 저는 뭐 대충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얘기 예.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예. 예. 그럼 아니 말에 지금 속내는 국민의힘 의원들 별로 동참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아, 있는 것 국민의힘 같아서. 의원들 평상시대로라면요 김정숙 여사한테 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요 김정숙 여사도 불편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한테 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이미 100명 서명했어야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 했어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시죠. 오. 한 다음 주쯤 체크해서 몇 명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관련된 거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죠. 이런 얘기 이준석 의원이 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답은 알지만 협상할 용기가 없을 거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면 네. 이 교착 상태를 풀 방안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당장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예. 합의를 하되
그 특검과 현재 쟁점 사안을 합의하되 법사위를 가져온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최상병 특검이나 네. 김정숙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거를 받을 테니 법사위를 다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숙 특검을 왜 받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예를 김건희 들어서 특검이죠. 죄송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최상병 특검을 받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일 것이 예.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방송 3법 처리에 관해서도 사실 방송 관계자들은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아까 말했듯이 거부권 맞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럼 그렇겠죠. 당장 이 법에 영향을 받는 곧 이사회나 사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 공영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은 거부권 맞고 우리는 현행 제도대로 이사회랑 사장 선출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더 세심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동탁의 탄생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삼국지 하면 이준석 의원인데 네. 이 비유 맞는 비유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니면은- 작년 말에 이미 여의도에서 동탁과 여포가 누군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때는 누구였어요? 한번 추론해 보시죠. 그러니까 동탁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원래 정치에 없는 사람인데 예. 그 중앙 무대에 없는 사람인데 서량이라는 곳에 이제 병사 지휘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랑캐 좀 잘못 지른다고 해가지고 중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동탁을 불러다가 예.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장악해 버리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포라는 양자를 드립니다. 후계자로 세운답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에 빠져가지고 큰 일을 그르칩니다. 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언제 기준으로요?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모릅니다. 정치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에 참여해서 예. 큰 일을 맡게 되고 예. 뭔가 오른팔처럼 부리는 사람 하나 데리고 있고 그리고 여인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그르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포가 본인을 배신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말에 이걸 언급한 이유는 예. 본인의 후계자를 어떤 인물이 들였을 때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를 예. 예견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는 실명을 얘기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아침이 다 아실 테니까요. 동탁. 작년 말 기준으로. 예. 그러면-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동탁은 선명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그 동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준석 의원은?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동탁보다는 저는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누구요? 뭐 원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세력은 크고 예. 땅은 넓었으나 예. 나중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 일을 그르치는 그런. 예. 예.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 예. 거의 180석에 200석이 육박하는 의석을 예. 180석 정도로 할게요. 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만 예. 진짜 중요한 승부인 그 관도 대전 예. 대선에서는 이를 그르칠 거다 이런 의미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는- 아니 뭐 나중 큰 일이라고 하면 대선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까지 뭐 이런 전략 전술적으로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아직까지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삼국지 얘기하면은 예. 청취율 빠져요. 예. 이게 되게 남성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예.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홍 시장이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는 누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구를 홍 시장 의미한 거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탁이라고 가정을 하면 홍 시장 비유대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포가 있겠어요. 그 땅에. 예. 그러면 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하는 일극 체조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동탁이 가다가 자기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동탁이라고 하면요. 예. 가다가 자기 발에 자기 넘어지지 무슨 여포가 나와서 찌르고 이러진 것 같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동탁은 제 생각엔 여포가 찌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삼국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해보죠.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결국 제가 어디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이번 찬주가 한동훈 대표 후보를 예. 한동훈 위원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예, 저도 이렇게, 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봅니다. 어.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랑 전당대 붙어본 사람이 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가
거의 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예. 의외로 이게 좀 희한한 승부가 될 겁니다. 어떤 제가 그때 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제가 대중 지지율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국한해도 한 50몇 %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나중에 까보니까 당원 투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당원들의 지지도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여론조사보다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어대한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는데요. 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떤 언론 보니까 왜 저 그냥 지켜만 본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던데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다? 그 강아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앞에다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자리 비우면 바로 먹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 늘상 그래왔잖아 지금까지. 어. 이 장이 열리면 계속 들어가고 이제 다 해집어 놓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 김기현 의원 당선되던 전당대회에서 연판장 나오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요거 나왔어요. 네. 제2의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올 수도 있다 봅니다. 분명히 기자들은 가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댈 것이고. 예. 그럼 전당대회 내내 그래서 이런 거 하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무슨 말하면 불쾌하다 뭐 이런 거 예.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같이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면 탈당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제2의 그때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게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은 예. 지금 전당대회에서 의중을 어디다 실어준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대통령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되는 걸 막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전 되게 유치한 생각이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당심이나 민심에 맡기는 것이 정답인데 예.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랑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랑 붙는다고 하면은 예. 그게 주 후보군이라고 한다면은 예. 나경원 대표가 특별하게 좋아서 나경원 대표를 미는 거는 그래도 조금 명분이 있고 한데 예. 한동훈이 싫어서 나경원을 민다라는 게 진짜 나오게 되면은 예. 그거는 국민들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목표가 뭐예요? 전당대회만 개입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냥 본능이죠. 장이 차려지면 해집어 놔야 되는 게 그냥 본능인 거죠.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작년과 다르게 총선 참패 이후에 작년 전당대회는 총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 공천이 걸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판을 바꿀 힘이 있습니까? 그게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제가 대선 지선 끝나고 나서도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선거를 작게 이겼다 이런 논리를 그냥 가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복심을 전달한다고 하는 목소리 걸걸한 유튜버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떠들고 다니면요. 또 어르신들은 그런 줄 알아요. 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판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그 얘기는 시도는 할 건데 결국 실패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득표력을 너무 가볍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온다면은. 제가 같이 맞상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때 나경원 대표가 모든 캠페인을 다 못했거든요. 예. 제가 그냥 지금 와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토론도 못해 무슨 뭐 공약도 이상해 뭐 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당원 투표 많이 나왔어요. 파괴력이 있다 나경원 의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탑 예. 5 안에 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득표력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올 거로 보세요 나경원 의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나경원 대표가 지금까지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원내대표든 대표든 출마를 안 하고 지나간 케이스를 전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물리적으로 두들겨가지고 그때 못 나오게 한 케이스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랑. 나머지는 예. 웬만하면 다 나오시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포지션은 얼로 잡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비윤, 반윤, 뭐 친한, 비한, 뭐 이런 거 좀 싫다 그런 계파로 나누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물밑에서는 친윤 지원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원내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철규 의원의 행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텐데 현재는 저 같으면은 뭐 실제로 어떤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면 몰라도 나경원 의원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선거 치를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힘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가야 될 것인데 예. 와가지고 또 이제 요즘은 뭐 이철규 의원이 무슨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이랑 설전을 벌이고 이런 거 예. 그게 별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 이번 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친윤계의 습격이 죄송합니다. 친윤계의 반격이 정점을 이룰 거다. 그거과 관련돼서 네. 그 진중권 교수 얘기,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얘기, 소위 말해서 일종의 강남 좌파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철기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 핵심 당원들이 우려할 만한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좀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강남 좌파가 그렇게 무서운 거면요 대통령 주변에 뭐 김한길 위원장 뭐 그리고 뭐 그 같이 심평 변호사 옛날에 다니고 이랬던 분들 더 위협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강남 좌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면 상대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랬던 분인데. 예. 그분이 뭐 좋은 영향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불안한 거라면은 대통령이다 할 말 없죠. 알겠습니다. 그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뭐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 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한 자리 하셨던 분들이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하는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자유우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뉴라이트 조금 있고 그 정도지. 예. 알겠어요. 그럼 이철기 의원의 그 전략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거울 한 번 보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거울 안 보고 한 것 같다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네. 이준석 이상으로 당정 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 이상으로 당정 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인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뭘요? 귀책 사유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가 당선되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사실 당정 관계 합리적으로 이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한동훈을 뽑으면은 이준석까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멘스가 적절하지 않고 제발 그 국민의힘 관계자를 제가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귀당의 전당대회에 제 이름이 자꾸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한동훈 위원장 측근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모델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뭐 이분은 지금 가서 이준석 같이 뭐 불협화음이 날 거다 이러고 있고 다들 지금 5개념 장착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됐다. 그러면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로 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당정관계 구축하고 싶으면요. 선거 끝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선거 전부터 뭘 할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총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전당대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나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은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건요. 선거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나중에 실제 가게 현실을 보게 되면은 톤 다운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건 나중에 가가지고 또 카노사이구역 사진처럼 적절히 또 몽둥이 들면 또 거기 가가지고 눈 받쳐서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손에 몽둥이 드니까 갑자기 카노사이구역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 평생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선거 전부터 그걸 명확히 선언하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 보니까 러닝메이트를 잘 골라야 제2의 이준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최고위 구성이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 이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고르는 거고요. 거기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종용하면서 뭐 본인 옛날에 검찰 있을 때 친했던 의원 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그런데 사실 그 라인업이 그렇게 좋은 라인업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거기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가 됐을 때도 예. 한동훈 죄송합니다.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가 되면 네. 별로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일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대표했을 때 최고위원들 중에 뭐 배현진, 뭐 정미경, 뭐 김용태, 예. 여기 뭐 김재원, 조수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저랑 원래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들 많아요. 예. 근데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야 정권 1년 차인데 이거 어디에 줄 설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 들면 다 튈 사람들 지금 섭외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내일 법사위 청문회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참석은 못하는데 예. 내일 그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뭐 결국에는 여당 의원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가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야당 의원들의 동무대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론이 그 야당이 주장한 특검 쪽으로 쏠릴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방어하자니 국회에서 딴 데는 안 나가다가 여기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간다고 방어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보면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정책적인 일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지금 증인들은 나오기도 싫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나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여러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호인 측에 사실 조회 요청한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예.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가가지고 바로 이제 이 사람이랑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위증의 문제들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그 증인들을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야 되는데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할 거로 보여요? 저는 안 들어올 거라 봅니다. 왜요? 왜냐면 들어간다고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이거 깨는 순간 사실 뭐 부패식 국회냐 원하는 건 참여하고 원하지 않는 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식의 비판 들을 거기 때문에 안 올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